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3월까지 개최되는 100여 개의 행사와 회의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걱정이 큰데요. 경기도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퇴원자가 나온 가운데 퇴원 이후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입춘 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번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평소보다 바이러스 침투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는 분위기인데요.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어서 상인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제1시장입니다. 시장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장을 찾는 발길이 평소보다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너도 나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엄청 안 돼요. 하여튼하고 50%도 안 돼요. 손님 아예 오전에는 아예 없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식당가의 매출 타격은 전통시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죠? 거기도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 장사 돼야지만 우리 거를 물건 사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6일 경기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을 평상시 5 내지 8%에서 최대 10% 확대하고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정액하는 것을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8천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총 사업비는 355억 원입니다. 또 도는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 239개소 등에 마스크 2만 개와 손세정제 1만 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밖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입춘 하루 뒤에 찾아온 한파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번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할수록 바이러스가 더 쉽게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추운 날씨에 면역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바이러스 침투도 더 쉽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밉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고 건조할수록 빨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준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나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질수록 정식이 활발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정식이 활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차는 있지만 추운 날엔 대체로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건강 상태도 더 나빠지고 기침도 자주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는데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고령자들이나 면역 저하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면역 상태도 떨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날씨가 추우니까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단의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있다면은 바이러스 전파의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이 더욱 강조됩니다. 또 전문가는 백화점이나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확산을 막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라는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열과 근육통,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으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서울 5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전국 29개 병원에서 160여 개 병실을 운영합니다.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송 과정에도 공기 여과 필터 등을 갖춘 음압 들것 등의 특수 장비가 운용됩니다. 환자와 밀착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장갑과 마스크, 고글도 착용합니다.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 비말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말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전신 보호복에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에다가 고글을 착용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가 될 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면은 안전하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치료 시설과 장비 등의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3차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첫 퇴원자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인데요. 퇴원 이후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다시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에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A씨. A씨는 지난 24일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증상이 완치됐다며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치료 2주 만입니다.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2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감염증을 전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은 퇴원 전에 음성으로 2번이 확진이 된다는 거는 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면 되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퇴원할 때는 바이러스가 디텍션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해가지고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재감염의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체의 지속 기간이 불확실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바로 감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생겨난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요. 재감염의 가능성, 누구한테 옮았을 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재감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돌연 변이가 생겨 재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겠죠. 사실은 대부분은 없어요. 재감염이 되려면 뭔가 그 돌연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이 알았는데 항체가 너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생기는데 대부분의 어떤 뭐 홍역이나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그 몸에서 이겨내야지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균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이겨낼 수가 있으세요. 이번 환자 A씨와 접촉했던 인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오는 7일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세워놓은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부터 8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전 세계 16개국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데다 해외 인사들 초청까지 마무리됐지만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행사 연기가 불가피했습니다. 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 그 도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치러지는 기본소득 박람회가 박람회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기이기 때문에 이 감염증이 좀 잠잠해지고 안전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지역별로 열리는 정월 대보름제. 새해 첫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세시 풍속입니다. 줄다리기와 지불놀이 등 다양한 민속 행사가 펼쳐지며 마을 잔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행사지만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특히 구리시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대보름 행사 취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진정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내부 회의도 거치고 그 상급 기관에서도 자제하라는 그런 시달도 되고 해서 그 자체 내부 회의 거쳐서 취소를 했다고. 한두 달 뒤 행사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양주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가래비 3.1운동 재현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3.1운동의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애국심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양주시에 확진 환자는 없지만 해마다 1,5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만큼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시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고요. 그 예산은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3.1운동 기념 행사라는 게 꼭 3월 1일 날 할 수밖에 없는 행사라서 부득이하게 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또 4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왕실축제 역시 조만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5월 중국 자매도시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행사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까지 개최되는 행사, 회의, 교육 등의 100여 개의 주요 행사를 취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각 부서와 관련 기관에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동주민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 달여 동안 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3월 말까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특별 방역 대상지는 전철 역사와 도서관, 스포츠센터, 문화예술회관과 보건소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다중 이용 시설 21곳입니다. 시는 전철역 3곳과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감염증 차단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 인상합니다. 보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지급했던 7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65세에서 70세 미만 8만 원, 70세 이상 75세 미만 9만 원, 75세 이상 10만 원 등 연령별로 차등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보훈 대상의 범위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까지 확대했습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며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5,680명을 선발합니다. 도는 6일 이런 내용의 신규 공무원 선발 계획을 도 홈페이지 시험 정보에 공고했는데요.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을 통해 7급 131명, 8, 9급 4,978명 등 25개 직류에서 5,109명을, 경력 경쟁 임용 시험을 통해 연구사, 지도사 등 67명 등 28개 직류에서 571명을 선발합니다. 또 도는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25명과 저소득층 169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스티커는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약 10여 종에 대해 A5 한 장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점자 스티커는 시각장애인이 해당 물품의 사업 목적과 사용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스티커 총 14,000여 개를 발매해 장애인 9,600여 명에게 우선 전달했고 남은 스티커는 추후 전달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올해 군 장병 할인업소 60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시는 지난해 시행된 군 장병 위수지역 폐지 및 평일 일과 후 병 외출 전면 허용에 따라 지역 내에서 군 장병들의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 장병 할인업소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34개 업소를 군 장병 할인업소로 지정했고 지정업소에 대해서 할인업소 지정 현판 부착, 인센티브 제공, 영업점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올해 군장병 할인업소를 PC방, 당구장, 민박형 펜션 등의 업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총 6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반 가구 3,020대, 저소득 가구 30대 등 총 3,050대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마감시까지 선착순이며 지원 대상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한 양주 시민으로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오전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주말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간히 바람도 세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고 많이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주말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고 수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당분간은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면역 질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